네, 안녕하십니까? 무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메시지들을 주셨죠. 분노에 찬 메시지들을 주셨는데, 국익팔이, 사기꾼들이, 이 예정된 노선 변경을 하다 보니까, 뒤통수가 얼얼하게 된 많은 애국 시민들이 분노에 찬 메시지들을 저한테 보내주고 계셨어요. 여기 가면은 이제 차단되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난데없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미,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모욕죄가 있어가지고, 대놓고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이 사기꾼을, 넘어서 간첩이에요. 정말 국익팔이, 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반일, 민족주의로, 선동하고, 국익으로, 선동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 한다고. 자, 기본적으로, 일본, 간첩입니다. 국제공작 간첩들이고, 그리고, 나라 팔아먹을, 일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이미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 지난 세월, 이들을 믿고, 따르고 후원하던 내용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보니까, 더 분노에 찬, 메시지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일본 이 우익 나카무라 애들의 이 공작, 국제 공작 방식과 지난 그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 어떤 애들이 어떤 간첩들이 이 우파 애국시민 바닥에 이 침투를 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 특별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국익팔이, 이 사기단,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애국을, 포장해서, 국익을, 포장해서, 우파의 분열, 공작하러 들어온 공작조 애들이고 노사모 일파다. 그래서 국제공작 조직의 일원으로서 땡땡회 이 일본계 국제 공작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는 이 땡땡회라는 이 국제 공작 조직이 저들의 뒷배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작년 2024년도에 미국의 큰형님들이 얘네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준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 땡땡회라는 데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국제 공작으로 쓰는 돈이 우리나라 국정원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진리를 연구한다든지, 또는 뭐 남녀 호랑 말코 뭐 이런 데랑 연계되어 있다든지, 통일을 생각하는 뭐 그런 조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세상천지 뭐 이런 데도 있고 주로 이 사이비 종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활동하는 대표적인 우익 공작 집단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런 종교 단체가 전부 다 이러한 국제 공작에 이용되는 건 아니겠죠. 대부분들은 그냥 정상적인 신도들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간첩들이 간첩의 목적으로 이 침투를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이 사람들은 나름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주요 포지션들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파에 들어온 간첩들도 그냥 조용히 애국 시민으로 남아있질 않아요. 뭐 우파 감별사를 하겠다든지 뭐 자기가 무슨 뭐 대표자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고 나가야 되거든. 어차피 공작하러 들어온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사이비 종교 위주로 해서 이 활동하는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자, 또한 얘네들은 절대 혼자 다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국익팔이 저쪽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서 이제 댓글 공작하고 뭐 카페 같은 데서 뭐 선동하고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얘네들이 사실은 공작원들입니다. 이 겉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 이 두루마리 휴지라고 보면 돼요. 적당한 시점에 없애버릴 증거인멸을 위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네들 수법에 대해서는 이 증거인멸을 위해서 버릴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실제로는 얘네들이 뭐 좌표 찍고 선동하고 교육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자금 지원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 조성하고 요런 애들이 얘네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우리나라 국내에 활동하는 간첩
조직들입니다. 그 조직의 이제 그 핵심들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또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점조직 형태로 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 공작을 한 다음에 빠지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고 얘네들이 역사가 깊은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이 한일 합방을 이 주장해가지고 실제로 관철시킨 혁혁한 공로를 세운 적이 있어요. 100년 전에. 자, 이 당시에 이 한일합방에 이 주 세력으로 나갔던 이 이기 일준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동학 농민군들입니다. 자, 어이가 없게도 이 동학 농민군들은 이 동학 교도들은 이게 한일합방이 이 국익이라고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만약 마지막에 한일합방이 되고 나니까 이거를 주도했던 동학두령 이용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속았어라. 나도 피해자란게. 그 뉴스를 몰랐을 때는 저들의 한 일파인지를 몰랐을 때는 우리 윤통을 지지를 했지만 이제 알았으니 이제 지지 못해. 얘네도 똑같은 애들, 똑같은 애 논리죠. 나도 피해자란게. 자, 그리고 이 땡땡외 아이들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또다시 공작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데냐면 드루킹. 자, 여기 구속된 이 드루킹은 바지예요, 바지. 얘 뒤에 이 밑에서 이제 움직였던 애들이지 조직화 만들어주고 이러한 킹크랩 같은 이 여론 조작 이 프로그램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 포스팅 프로그램이 그 전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포털에서 안 잡아내는 게 문제인 거지. 자, 요거 뒤에서 마사지를 그 해준 애들이 바로 이 땡땡의 아이들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 사이비 종교에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선동 작업을 해서 처음에 이 경제 공지나 모임이라고 이제 그 투자 정보를 알려줄게 돈 벌어 그렇게 해서 하다가 얘네들이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까임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그 바꾼 게 저거죠. 이 송하 비결 고대사스럽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또 사람들 끌어모으고 요것도 이제 계속 공격받고 너 좀 이상해 이렇게 사람들이 눈치를 채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 만드는 그 루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새로운 세상 신세상을 뭐 만들자 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 뭐 이렇게 거창한 처음에는 누구나 다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적당한 시점에 눈치 봐가지고 내부 노선 투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반대 세력 다 거시기에 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정체가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따르는 이 사람들 사이비 종교식으로 이 선동을 해놓은 다음에 개돼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노삼으로 편입을 했죠. 지금 여기는 그 결국은 최종 목적지입니다. 근데 요거를 따른 한 일파, 일본 그 나카무라 우익 세력의 한 일파가 땡땡 회인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그 남녀 호랑말코 뭐 거기가 이 주 활동 본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요게겠죠. 동학 진리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공작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기꾼들 이 국익파리 이 사기꾼들 주변에 이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이 다 공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 말씀도 이미 아시는 분들에게는 다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미국 큰형님이 2024년도에 이미 밝혀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알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고. 자, 그럼 이런 이 국제 공작 조직 이 상대하는 대처하는 대처법은 뭐가 있느냐? 이 부분도 미리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들은 그 말뿐이지 이 행동으로 이 결과물을 낼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이비 종교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그 가족 버리고 재산 버리고 전 재산 들고서 이 종교에 미쳐가지고 투신한 그런 사람들이 무슨 경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이 역사를 보면은 혁혁한 공을 세웠죠. 나라 하나를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꿀꺽 삼켜버렸어요. 공작만으로.
자, 이런 대단한 혁혁한 이 공을 세운데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이 친구의 신이죠. 이 붕신 취급을 당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 얘네들이 국제 공작을 하고 어떤 그 분열을 하거나 선동을 시키는 데는 아주 잘해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과 무엇을 같이 하기에는 안 맞아요. 한마디로 하면 경제 산업 발전에는 그야말로 독이 되는 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 무슨 그 경제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참 희한한 논리로 말들은 정말 잘해요. 사기 정말 잘 칩니다. 자, 그런데 결과 내봐. 이러면은 안 되죠. 지금 뭐 한참 말 많이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 그렇게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구멍파리 했습니까? 왜 평생 구멍 팔고 살았습니까? 왜 그 평생 제대로 된 변변한 직장도 없이 그렇게 거의 40줄 들어갈 때까지 그러고 살았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라면서. 이 말 같지 않은 소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단 한 번도 자기 능력으로 뭐 결과를 내본 적이 없는 입만 살아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애들이니까 이게 서로 이 상생이 궁합이 맞는 거지. 이런 그 땡땡회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이 국제 공작 간첩 사기꾼들 상대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얘네들하고 말 싸워가지고 말로서 이겨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비 종교 그 신도들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애들인데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제 이런 이 해괴 망측한 논리 제시하는 거에 익숙하겠습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내라. 보여줘.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말로 해서 안 통해요. 자, 우리나라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법적으로도 많은 좀 이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면은 PL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소비자 보호법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워런티 기간이 있는데 이런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기를 통해 가지고 후원금을 내도 이거를 되돌려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찌 되었든 이들은 사기에 의해서 이 후원금 모집을 했다면은 이 후원금 이 부당이득금 이 반환 청구 소송 폭탄을 맞아야 되겠죠. 자, 이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얘네들이 결국은 이 우파에 들어온 간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러한 이 노선 변경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쓸 때 이게 성공해 버리면은 얘네들이 간첩으로 들어가지고 출구 전략 쓰는 거를 겁내하지는 않겠죠. 다른 성공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간첩들이 계속 들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이따가 이제 그 곧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얘네들 때려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방귀 낀 놈이 승질 낸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승질 내는 놈은 방귀 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딱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얘네들이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너 잘 걸렸다 그러고 바로 이런 이 소송이나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거짓말 들게 이렇게 딱 찍어버리면은 요런 케이스 몇 번 하고 나면은 얘네들이 차마 간첩으로 들어왔다 그래도 노선 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눈치를 보면서 우물쭈물 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고서 결과를 내라. 말로만 하지 말고 뭐 되지도 않는 기사 쪼가리 하나 갖고 왔고 팍팍하게 우기지 말고 너 결과를 내라. 결과를. 돈이 거짓말하겠어. 사람이 거짓말하겠어. 결과를 내라. 하나. 두 번째, 너 노선 변경했으니 예전에 받았던 거 뱉어내. 거지를 만들어 버리면 이런 이 사례를 만들면은 이러한 이 여러분들이 이 혈액순환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던 일들이 이제 사라질 거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 간첩들이 우파에 들어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놀래 쓰러지고 자빠질 지금 이 구도가 잘 안 보이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이 설명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 영상에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도 저 얘기를 했죠. 87 체제, 87년 체제, 지난 이 군부 이 민족 자주 세력을 이 군부
독재 세력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다 숙청해버리고 요 자리를 이제 그 이 민주화 세력이라는 일본 나카무라 애들의 하수인들이 장악을 했어요. 자, 이들은 그 우리 저런 얘기하죠. 내각제 세력이다. 일본의 내각제를 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주요 권력을 독점을 하고서 이 그 그렇죠. 일본 국민들을 이 노예로 부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도 계층은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계층은 있는데 일본은 계층이 아니라 계급 사회죠. 그래가지고 높은 계급 애들은 같은 대학 4년을 다니면서도 서로 말을 안 섞어요. 이 쌍놈들하고. 자, 이런 계급 사회죠. 자, 이러한 그 세습 대물림 노예 계급 사회 요런 것들에 질려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이 저 뭐야 내각제 그러면 사람들은 놀래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사실은 지난 30년 넘게 흘러온 세월이 일본의 내각제 스타일하고 비슷합니다. 결국 좌파 개돼지무리, 우파 개돼지무리하는 이 한마디로 이 친일파들이 왼쪽 한번 형님 먼저, 아웅 먼저 하면서 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네들끼리 주고받는 그러한 이 독재 구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삼성 극세사 이 왼쪽 날개.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서로 상대방을 욕을 하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우익 세력이에요, 우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 없다고. 지금 우리나라 진보 좌파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이 외국의 관점으로 보면은 극우 세력들 하는 행동들을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거 조종하는 애들이 일본 우익이거든. 그러니까 그 스타일 그대로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한 이들은 서로를 욕하지만 내 이 밑에 개돼지들을 조련시키고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드는 방법이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고취시켜 가지고 내 밑에 애들이 딴 생각 못하게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끌고 가게 만드는 이 사이비 종교 이런 이 선동 방식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증오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증오할 대상이 없으면 얘네들은 이 밑에 개돼지들이 세뇌가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상식적이 돼버리는 거지, 노예들이. 자,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한 통속입니다만, 너는 좌파 담당, 나는 우파 담당 해가지고 서로를, 물고 뜨고, 씻고 싸우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통치를 해왔죠. 그러면 이러한 이 87년 체제, 이 친일파 세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겠습니까? 제 3의 대한 세력. 나오는 게 제일 두렵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러한 이 통치 체제를 갖고 있는 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이들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 체제를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 이 87년도 87년 체제가 들어왔죠. 이 군부 독재 이게 무조건 나쁜지 알고 있었던 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고 외치면서 이 민주화 세력이 들어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지 않는데 새로운 세상은 열렸습니다. 민주 독재 세력들이 이 집권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국민들이 점점 알게 되죠. 그 중에서 이 현실에 대한 사업을 일으켜보고 산업을 일으켜본 경험이 있는 우파부터 점점 깨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이게 제대로 하는 놈들인가 아닌가? 얘네들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놈들인가? 점점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우파부터 균열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기존 정치인들, 지금은 이제 국힘당이죠. 이 국회의원들을 이제 믿지를 않고 지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제3의 대한 세력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그 욕구가 점점 싹트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한국의 경제 성장 이 잠재력도 일본처럼 이 거의 한계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통일 논의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실제로 통치해온 세력은 일본 우익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본 애들이 한반도에 통일을 바랄까요?
절대 안 바라겠죠. 오히려 한반도의 분단과 한반도 내 남북한 대리전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들은 기본적인 전술이 기만 전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위선 전술, 기만 전술. 그래가지고 이들이 원하는 건 분단이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건 통일. 그렇죠. 통일로 선동하고 분단 체제 지속. 자, 그리고 전쟁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반전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려는 그런 이 공작들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그 쉽지가 않죠. 이따 또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의 이 능력이 전쟁 수행 능력이 사실상 상실되다시피 해요. 자, 이 일본 애들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오다 보니까 이거 공작하는 애들이 이 군대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 똥볼 차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얘네들이 생각하는 전쟁은 이 전쟁을 책으로 뉴스로 배우다 보니까 총 쏘고 포쓰면 전쟁이 나는 걸로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일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급이죠. 보급이 끊긴 이 정말 군대가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길어야 뭐 3일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은 남북한의 대리전을 치러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망상에 쌓여 있다 보니까 계속 공작을 이런 쪽으로 끌고 가죠. 그런데 이 부분이 뭐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지금 얘들은 남북한의 대리전을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을 부르기를 원하다 보니까 전쟁을 막아야 돼요. 이러면서 전쟁을 부르는 행동들을 하고 분단 체제를 원하다 보니까 입으로는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이 여러 가지 공작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내용들이 우리 그 큰형님 세계에서는 지금 이 미리 30년, 50년 시나리오는 미리 만들고 합의하에 진행을 합니다. 50년, 100년 뭐 이런 시나리오 일상이에요, 일상. 자, 그래서 지금 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반중 친미 그 중국의 이제 그 경제 하락 그리고 나중에 분열은 사실은 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시켜준 개혁 개방을 하던 그 시절부터 이미 합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 일각에서는 뭐 중국이 분열될 거다. 그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이미 이 부분 합의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중국 지도부도 이거 알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은 이제 그 정해진 길을 가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통일 또한 이 합의가 된 상태로 이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그 통일 논의가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일본 우익들은 당연히 통일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미국의 큰형님의 이해관계는 또 다른 거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통일은 하긴 하되 이들이 원하는 바는 최대한 늦게 최대한 이제 이 지분율을 챙기면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지난 2015년 이 첫 번째 한반도의 통일 시도가 있었죠. 언제?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자,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 그 한나라당이었나요? 신한국당이었나요? 뭐 하도 이름을 자주 바꿔가지고 헷갈리는데 자, 이때 이 정치 판의 구조는 사실은 이 우파 개돼지머리 좌파 개돼지머리 하던 이 양당 구조였었는데 우파 쪽에 너무 이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채가지고 여기서부터 무너지려고 그래. 근데 우파가 무너지면은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국힘당을 뭐 해산을 한다.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제일 먼저 무너진 건 민주당부터 무너집니다. 자, 이 왜 그러냐? 서로 증오할 대상이 사라지면은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자기 밑에 개돼지들 세뇌가 다 풀려요. 그래가지고 그 국힘당 뭐 해산하는 거 뭐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러한 구조에서 우파부터 이 개돼지들이 이 세뇌가 풀리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이 손절을 당해버려요. 자, 이때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긴급 구원 투수 이 객원 가수를 영입하죠. 그게 이제 선거의 왕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집권을 한 번은 뭐 이명박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한 타임도 쉬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개공 가수로서 이 인기 가수 수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집권을 하고 이때 첫 번째 이 통일 시도가 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주도로 이 남한 주도로 이 통일이 시도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일각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 중국에다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좀 친중파 뭐 매국노 얘기하는데 이런 애들 간첩이죠. 지금 요 말씀을 나중에 지금은 그 세세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론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은 남한주대 통일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해요. 전 세계에 이제 그 헤게모니의 변동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 일본 세력이 난데없이 급부상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에 가장 반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한반도 통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탄핵을 시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성공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큰 세계에 큰 권력 변동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데없이 다시 한번 인생의 세 번째 그 빤스바람으로 외유길에 나서요. 그래도 세 번째는 그래도 뭐 저 뭐야 경험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큰 데미지 없이 그냥 갔습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뭐 그 빤스바람으로 진짜 살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시절은 좀 아니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고, 어찌되었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통일을 추진을 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친중파다, 이 천안문 막내에 올랐다. 자, 미국의 동의를 구하고 그때 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지금 헤게모니의 변동이 있었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미국 큰형님도 친한파가 있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친한파가 있고, 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친일파가 있어요. 그래서 친일파가 이제 그 득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제 그 추진이 힘을 받고 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국제 정세에서 이 글로벌 헤게모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방선거 할 때마다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의 여왕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 이렇게 한 방에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이제 그 우리가 쪼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힘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은 남한 주도의 이 통일을 추진을 했는데 이 중국의 이 뒤통수로 이 계획이 차질을 빚고 뭐 일각에서는 저 얘기하죠. 시나리오가 없는 게 아닙니다. 2015년 통일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가능공주, 그러니까 통일 가능해 안 가능해. 자, 그랬는데 뒤통수 맞고 나가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 보복 조치로 이 사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 큰형님 세계에 이제 권력이 좀 변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탄핵을 맞게 되었는데, 자, 이게 그렇습니다. 이 87년 체제 매트릭스 세상이죠. 우리는 트루먼 쇼 안에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들은 양당 구조, 왼쪽 개돼지머리, 오른쪽 개돼지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3의 대한 세력 나오는 걸 막는다고 말씀드렸죠. 제3의 대한 세력이 나올 수 있는 껄끄러웠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그 다음 이 제3의 대한 세력을 열렬히 원하는 이 애국 국민들의 열망이 있겠죠. 자, 요거를 이제 그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간첩들을 여기에 침투를 시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그 미국 큰형님과 일본 나카무라 애들의 공작 방식의 차이점을 한 가지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본 애들은 자, 우리 모든 조직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본 애들은 이 반대하는 세력에 이 간첩을 침투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누구보다 싫어하는 미워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대 계파의 지도자가 실제로는 간첩인 거죠. 얘네들 둘이 내통하는 거. 자, 이 일본의 작은 일본이라고 얘기하는 북한의 이 보이브나 이런 그 종교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 성당도 있고 절도 있어요. 아니,
그 성경책만 쥐고 있어도 무조건 총살인 유물론 위주의 주의의 김일성 영생교 북한 체제에서 아니 이 종교 시설이 있다는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나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 것 같습니까? 그렇죠. 보이부 부원이에요. 그 꿀보직들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각종 지원금 꿀꺽하는 거죠. 슈킹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간첩을 침투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큰형님은 반대로 나를 반대하는 반대 적대 세력도 이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간첩으로 씹는 게 아니라 이 적대 세력 자체는 진실이에요. 진실인데 자기 관리할 하에 두려고 그러지. 자, 이 유태인 그 황금 비율이죠. 82대 78대 22 비율 요거를 좀 지킵니다. 자, 이 미국의 큰형도 초창기 시절에는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서부 개척 시대 뭐 이럴 때는 이러한 간첩들을 이용해 가지고 나의 적대 세력이야 뭐 그래 가지고 뭐 무명 개개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 선동해서 나중에 보면은 요 개개끼 하는 놈이 이 하수인이었죠. 자, 요런 방식들을 썼어요. 그런데 요게 처음에 한두 번 쓸 때는 기만 전술에 하니까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근데 한두 번만 그렇지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나중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관리 비용의 폭증을 가져오게 되고 이 오히려 관리 비용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역공작에 휘말리는 되치기 당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이게 효율성이 낮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 북한의 이 보위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이제 그 보위부와 이제 그 적대 세력 간에 어느 정도 좀 거래를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모든 이 적대 세력들을 다 죽여 없앨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이 봐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일을 했다고 치자고요. 적대 세력이 어느 시점에선 이 보위부가 담당자가 바뀌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뭐 그동안 해왔던 일들은 다 그 증거들을 다 확보했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총살해버립니다. 뒤통수 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한두 번은 효과가 좋은데 세 번, 네 번 되면서 사람들이 안 믿겠죠? 철저하게 이 보위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적대 세력으로 넘어가게 돼요.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로 가는 거지.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탈북자들도 북한 내에 있을 때는 공포의 대상이지. 그런데 목숨 걸고 자기가 이 가족들 이제 그 버리고 이제 그 탈북을 했어. 탈북을 성공한 다음에는 이 보위부만큼 이 미운 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가왕조 만큼 미운 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일가족 친척들까지 이미 다 죽어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죠. 이 다음부터는 서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무조건 왜 북한 인권 뭐 저거 하고 그 사정 안 봐주죠. 난 이렇게 더 이상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거래가 안 돼요. 관리 비용이 폭증을 하고 폭증된 관리 비용을 투입해도 감당이 안 되는 서로 신뢰를 이미 다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뭔가 좀 작업을 좀 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다 이 믿지를 않으니까 서로 신뢰가 없다 보니까 한두 번 뭐 속정당하고 뭐 목숨 잃었나?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러한 특징이 있고 미국 회장님은 반대로 요러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청소를 해도 먼지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적대 세력은 실제로 제대로 된 적대 세력을 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너 좀 있어라. 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눈 감아줄게. 인정을 좀 해줄게. 그 22%의 이제 그 적대 세력에 대한 영역도 인정을 하고 가는 거죠. 요거 없앴다고 해가지고 이 적대 세력이 없을 게 아니라는 걸 잘 알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와 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으면은 당연히 우파 시민들이 제3의 대안 세력이 되죠. 대안 세력이 나오는 거를 간절히 열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다가 일본 나카무라 체제의 그 구조였으니까 여기다가 간첩들을 심고 공작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미국 스타일 같았으면 좀 다르게 했겠습니다만 일본 지배 체제 식민지 체제에 있었다 보니까 여기가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 우파의 뭐 대안 세력이에요, 뭐 대체 세력이에요. 누가 답이에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 일각에서는 저런 얘기 하죠. 우리 그 국익파리, 사기꾼들, 뭐, 탄압을 받았어.
자, 실제로 탄압을 받으면요. 받았다고 어디 가서 소리칠 상황도 못 됩니다. 이 큰형들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 기본적으로 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대중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사람들한테 공개적인 탄압은 정치적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이들이 서로 싸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적대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 공작 성공한 공작 중에는 이렇게 원래는 한 곳에서 공작을 한 건데 얘네들끼리 싸우면서 이제 그 반목하게 만드는 이 부분을 이 성공한 공작으로 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얘네들이 다른 세력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방귀낀 놈이 승질낸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기만 전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 좀 구기팔이 이제 그 사기꾼들 뭐 탄압을 받았어. 그러면 탄압을 한 세력들이 그런 꼭 적대 세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결과를 봐야 된다고. 실제로 얘네들이 적대 세력이었으면은 정치적인 자산을 불러 일으켜주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 반대하는 세력들은 뭐 몰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뭐 키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민 게 아니라 진짜 죽일 생각이라면 여기에 반드시 결과가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러한 혁혁한 결과를 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름값만 올려줬지 않습니까? 자, 저 뭐야, 928이 사기꾼들 뭐 여론 많죠. 하나가 아니지. 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패거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제3의 대안 세력을 바라는 열망하는 제3의 이제 그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을 이 선동을 하기 위해서 간첩들을 여러 방면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이 여기에 투입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 이 구객팔이 뭐 유튜버죠. 이 사람도 하나고 다른 사람들도 또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구객팔이 사기꾼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애국심이 없는 그야말로 사기꾼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처음부터 간첩을 이렇게 침투를 시켜버리면은 이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주로 쩌리 중에서 어느 정도 진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투입을 시키지.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키워주죠. 키워준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진짜 간첩을 붙이지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노선 투쟁을 해서 이 봉지가리를 시도하죠. 이게 일반적인 일본 그 우익들의 공작 방식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그 전교조 뭐 민노총, 민주노총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교조가 처음부터 저러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도 처음부터 저러지 않았어요. 저 이 밑에 그 밑바닥 그 운동권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노동 환경이 나빴던 것도 사실이거든. 그리고 이 교육계도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참교육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뭔가 뜻있는 제대로 된 선생님들이 이거를 주도를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요거를 명분을 해가지고 조직화를 하고 나면 세력이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에 침투했던 간첩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 사이에는 계속 그 정보들을 취득하고 어떻게 공격할지 시뮬레이션을 그리다가 조직화 딱 성공하는 그 순간부터 내부 노선 투쟁을 합니다. 각종 협박이나 모략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조직의 수장이나 실세들을 전부 다 간첩으로 바꿔버려요. 한마디로 봉지가리라는 거지.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참교육을 하는 스승님의 조직이었는데 실제로 이 내부 성격 변경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냥 간첩 조직이 돼버리는 거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운동판이 다 이 쓰레기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로 안 그러면은 이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조직한 다음에 2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바뀌는 거죠. 자, 우리 그 우파 이 구기팔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난 순수한
애국심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라는 게 저희 관점이에요. 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순수했는데 또한 이 시절에 이 미국 큰형님이 정보들을 또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 놀라운 국제정세상의 놀라운 얘기들도 많이 하죠. 이 부분은 그 사실은 진실에 가까워요. 왜냐면 큰형님이 준 정보들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제 2기로 넘어가면서 문제죠. 자, 참고로 2기에 이제 그 2023년 2024년도에 이러한 주요 정보를 준 사람은 바로 저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막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 끌어왔고 이때 밀어줬던 미국 큰형님은 친일파예요. 친일파 이 큰형님들입니다. 미국 큰형님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줬고 낙가문화세력도 또 당연히 밀어주죠. 왜냐면 나중에 공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자,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이제 928이 사기꾼들이 이름을 얻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 진행이 되는데 요 다음에 이제 그 공작원들을 간첩들을 이제 붙여서 슬슬 공작을 시도를 하죠. 자, 이 땡땡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네들이 그 우리 북한 간첩그룹은 북한 간첩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 교육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투입시키고 뭐 잠수함 같은 거 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국제 공작 중에 분열 공작입니다. 그 상대방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도록 우리 그 한일합방 그 추진해가지고 나라 말아먹게 만든 이 통합 세력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분열 공작하는 게 목적이고 이 한마디로 혼란 전술을 쓰는 게 목적이지 뭐 어떤 그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뭐 보고하고 뭐 이런 간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공작원들은 어떤 애들을 선호하느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사이비 종교 신도들. 자, 이 사이비 종교 기반으로 움직이는 애들,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여기가 1순위예요, 1순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창녀. 여러 번 사례가 있습니다. 창녀, 이 구멍파리. 자, 세 번째가 도박쟁이. 뭐 네 번째가 뭐 약쟁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그렇게 선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얘네들, 이 일본 애들은 이 간첩으로 선호를 할까? 자,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 얘네들이 쓰는 이 원하는 바는 위선 전략입니다. 그 우파의 뭐 우파 간별사라든지 뭐 우파의 뭐 민족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 죽음의 길로 자멸의 길로 끌고 가는 게 분열 공작하고 이게 얘네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선이 능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사기와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는 도둑질이 일상인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이것도 거짓말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그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뭐 사이비 종교 뭐 신도들 또는 뭐 창녀 인생 쓰레기들 아닙니까? 인생 막장 인생들. 자, 이 뭐 도박쟁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로 사기로 일관되어 있는 도둑질 손버릇이 나쁜 쪽으로 일관되어 있는 그런 이 한마디로 미리 따로 교육 안 시켜도 아주 조기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인간 쓰레기 막장들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일단 그 순간 아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몇 마디 말로 그 순간을 딱 이 사기쳐서 도망가는 이러한 이 잔머리가 능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 형태가 제일 좀 유리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 이 막장 인생들이니까 얼마나 약점이 많겠습니까? 한 방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 뭐 도박쟁이, 뭐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이 뭐 창녀 이러고 써붙이고 다닐 것 같습니까? 나이 도박하다 말아먹은 이 뭐 저거라고 뭐 써붙이고 다닐 것 같습니까? 누구보다 똑똑한 지식인인 척, 상식적인 척. 이런 식으로 위선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네들의 정과나 이런 것들이 딱 터졌을 때 한 방에 날아가지.
그렇죠. 그래서 약점을 주기가 쉬운 그런 막장 인생들, 쓰레기 인생들을 선호하는 이유예요. 자, 세 번째, 이 얘네들을 선호하는 세 번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자, 이 세 번째는 이 증거 인멸이 쉽습니다. 그래서 선호를 해요. 자, 무슨 소리냐? 이 사이비 종교 신도들 종교에 미쳐가지고 이 가족 버리고 친척 버리고 재산까지 다 버리고 귀한 그런 사람들이 그 한마디로 하면 절연돼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뭐 이 뭐 창녀 뭐 이런 뭐 도박쟁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도 가족들하고 이미 연락이 다 끊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작을 하다가 뭐 실패를 했다거나 뭐 목적을 다 달성을 했다거나 하면은 한마디로 마사지를 해가지고 자살 당하게 해서 죽여버려도 뒤탈이 없겠죠. 어느 누구도 이들의 죽음을 의심하거나 슬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가족들하고 다 절연되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이유로 해서 선호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비 종교 신도들 이 창녀 이 정말 도박쟁이, 약쟁이 이런 애들 굉장히 선호한다.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우리 그 이 구기팔이 이제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예전에 뭐 무슨 뭐 벤져스도 있고 뭐 여러 사람 많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다 붙었어요. 다 붙였고 지금 이 한번 이 리뷰를 한번 해보십시오. 각종 이 사이비 종교 신도들 주로 뭐 진리를 따진다든지 뭐 통일을 요즘 뭐 통일 욕하는데 그 전에 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한 종교 교인들이 전부 다 간첩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간첩들이 여기에 이제 그 종교인으로 위장해서 침투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그 땡땡의 아이들은 얘네들끼리도 서로 인사가 안 되는 애들인데 조직원들끼리 누군지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침투해가지고 자기 일만 하는 그런 애들이라 그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대한 세력을 원하는 이 국민들을 이끌고 가라고 이렇게 밀어주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간접들을 다양하게 붙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세상천지라든지 뭐 남녀 호랑말교 뭐 이런 애들 그 신도들이나 뭐 약쟁이 도박쟁이 뭐 이 창녀 다 갖다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공을 한 거지. 나머지는 그냥 그 나가리 돼버린 거고 원래 공작은 그 시나리오 하나만 가지고 공작하는 그런 데들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플랜 A, B, C, D 다 있다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성공한 거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종 이 세탁과 이 건설 공사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성공을 하죠. 성공한 다음에 이제 그 봉지갈이 내부 속성을 바꿔야죠. 완전히 내부 투쟁에 의해서. 자 앞으로 이제 그 드루킹 시나리오를 따라간다면은 이제 사입이 그 종교 이 만드는 그 루틴을 따라가게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세뇌시키고 반대하는 세력들 조용히 이제 정리하는 정적 작업들, 제거 작업들 할 거로 봅니다. 이 루트루킹도 이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삼으로 들어갔지. 자,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제 그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 속성을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그 일각에서는 뭐 일기 이제 그 구기팔이 처음부터 사기꾼이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를 것 같습니까? 이 친구가 알아요. 자기도 아는데 이제 그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약점이 잡혔든지 뭐 현실적으로 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 깊게 들어와가지고 다 같이 이제 그 고의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지금 이러한 그 이 공작원 케이스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저 생각을 좀 해요. 우리 이 구깃팔이 애국자가 이 난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두 번째 근거가 지금 말씀드릴 이제 그 예전 사례가 있겠죠. 이 사례에서 그 이 여자 공작원 여자 창녀가 이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는 거부를 했습니다. 격렬하게 거부를 했는데 그 아이 갖는 것 임신은 절대 거절을 했어요.
이러한 자신의 업보를 자식한테 그냥 공작의 대상일 뿐인데 공작 끝났으면 끝나야지 자식까지 남겨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이거 애 갖는 거는 거부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928이 저 사기꾼들은 애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애를 이 공작하는 여자 입장에서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애를 가졌는데 애 가진 이유가 뭐겠어요? 이 호구가 눈치 깠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 호구 잡힌 이 공작새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도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유튜버 중에 그렇죠.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 아십니까? 자, 이 고젠카 학명 오선화네요. 자, 이 예전 셔츠 입고 이 다니던 엘리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이를 속이지는 못하네요. 역시나 나이가 이제 맛이 가가지고 좀 이렇게 되는데 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얼굴도 좀 하얗고 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유튜버가 있네요. 세컨드 뷰라는 이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오선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뭔가 느낌이 왔겠지. 우리 구기팔이 이 애국자, 자칭 애국자, 이 매국노 이 사기꾼 들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딱 찍었네요. 오선화. 자, 그렇죠. 자, 지금 여기에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세컨드 뷰라는 채널을 가셔가지고 이 영상들을 좀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이 오선화와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한국명 오선화, 이 고젠카죠. 고젠카.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오선화라는 사람은 이 제주 서귀포시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은 이 전라도에서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얘기는 없네요. 자, 그리고 이제 83년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호스티스 이 창녀로 이랬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91년도에 일본인 사업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우익, 이 공작원입니다. 이 어학원을 하는 이 우익 공작원이고,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극우 애들 막 뭐 카레 하나 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이 반한 혐한 활동한다고. 그런 일들을 하는 우익 공작원이었어요. 자, 이 일본 사업가 옆에 앉아서 접대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동거를 하였다. 그래서 이 일본 동거람이 술집 여기 나오네 어학원 비서 일을 해보라고 들어앉힌 거죠. 그래 가지고 어학원에서 낮에는 이제 일본 우익의 교육을 받고 밤에는 이 성진국스런 이러한 밤의 일에 대해서 또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철저한 이 공작원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일본 우익의 치맛바람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좀 빠진 내용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 고젠카는 이제 서귀포시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 이 대구에 간호 전문 대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 학교를 갔어요. 다녀가지고 여기에 이제 육사 엘리트하고 연애를 했는데 이제 이 장교 부인이 될 걸 꿈을 가지고 했다가 뒤통수 맞은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구멍파리 이 글로벌 비즈니스 우먼으로 바뀌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 볼까요? 그 다음, 이 치맛바람이라는 이제 책을 쓴 거는 한참 뒤에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 작담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일본 우익의
말 같지 않은 그런 논리로 주입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박근혜와 이명박이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었다. 뭐 일단 헛소리하고 있고 뭐 무는 뭐 애국자 뭐 일단 그 말 같지 않은 일본 우익의 논리를 그대로 지금 떠벌리고 있죠.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때 이 고젠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코너에 몰렸을 때는 기사 하나 그 모든 일은 사물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형상으로 보이게 되죠. 문명의 국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 자, 그래서 여러 각도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삐딱한 사람들의 눈에는 삐딱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요거 하나만 딱 띄어나고 와가지고 바락바락 우겨 누구랑 똑같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젠카는 이 중간에 좀 건너뛰었는데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일본 극우 농객 와타나베 쇼이치와의 만남을 통해 술집 작부 이 글로벌 이 구멍팔이죠. 창녀에서 신친일파로 재탄생시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일본 우익들의 공작 방식이 여기서는 나옵니다. 창녀를 교육시켜가지고 공작원으로 쓰고 이 분열, 혼란, 공작들을 일으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젠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본에서 당연히 밀어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혐한저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알리고 이제 돈을 벌고 그 다음 이 타쿠쇼쿠 대학 개원 교수로 초중빙 돼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교수예요, 교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여자가 이 석사를 받았던 걸로 아는데 지금 학사 석사도 좀 의문이죠. 제대로 공부를 해서 받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석사 학위는 있으니까 뭐 해가지고 이제 교수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익의 대변인으로 우익의 공작 논리로 계속 그 한국인들을 이제 그 분열 공작을 해요. 그리고 비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2007년인가 2008년인가 됐던 것 같은데 이 한국의 영구 입국 금지를 당합니다. 금지를 당했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이제 이 여자도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은 자기 고향인 섬 제주도에다가 땅을 삽니다. 그렇죠. 이런 그 매국노 일본 공작원들이 얘네들이 그 코너에 몰리면은 똑같아.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섬에다가 땅을 삽니다. 이 조만간 여기에 그 오두막을 건설할 그런 가게예요. 그렇죠? 오두막. 영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 이 고젠카하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면은 나무위키는 좀 안 나오는데 이 고젠카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처음엔 충격이었지. 고젠카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맞았거든. 일본은 여러 번 사과도 했고 왜 이 한국은 이렇게 염치가 없느냐, 부끄러움을 모르느냐. 전부 다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저도 한때 적극적으로 지금 이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하고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저도 한때 매료가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조금 좀 이상한 느낌을 좀 받아요. 좀 쎄한 일들이 좀 있는데 뭐냐면 계속 이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는 개선을 바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선을 위해서 공론화를 하자, 다른 이 협의를 하고 뭐 토론을 하자 이러면 다 피해요. 구젠카가. 자, 그리고 자기 주장만 계속 바락바락 무기고 그리고 따로 놀려고 그러고 이 부분도 좀 여기서부터 조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도 좀 의아하게, 저 자신한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이 고젠카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에 기반을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모르고 있었을까? 왜 한국에서 이런 거 모르고 있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알았죠. 얘네들이 그 서로 이 정보 조작에 능해요. 그래가지고 정보 조작을 하고 이 감추면서 이제 그 한국이나 일본의 서로 국민들을 이간질을 하죠, 이간질.
굉장히 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이 여러 번 사과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고젠카가 주장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고 혐오하라고 하니까 그냥 혐오를 하는 거지, 이런 사실관계를 알면은 혐오할 일이 별로 없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그 서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한일 간 양쪽의 정치인들, 결국 한 세력이죠. 나카무라. 자, 얘네들이 이 개돼지들 선동을 하고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챙겨가 버리게 되죠. 자, 일단 요런 부분도 있다는 점, 정보 이 숨김, 이 은폐 조작이 있었다는 거 또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 고젠가가 말도 안 되는 똥을 쌉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냐? 이 한국인이라면 도저히 모를 수 없는 그런 이 사실도 아니지, 거짓에 기반해서 이거를 사실이라고 이 딱 찍어놓고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논리를 펼쳐요. 자, 이 일본 우익의 스타일 말씀드렸죠. 지네들만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데 황당한 일본 그 아저씨들, 이 외국 방송에 있는 데서 하는 거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희한한 논리를 펼치는데 먼저 전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일본 우익들이 좀 약한 부분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대 문제 나오면 엄청나게 똥볼을 찹니다. 왜 군대 갔다 온 적이 없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 판단을 오판을 하게 되죠. 자, 이 고젠카도 처음에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를 이 펼쳐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거부를 하고서 거짓갱기 신고해주세요, 이렇게로 반응이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의심을 하게 되지. 이때부터 좀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터졌죠. 이 고젠카가 이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이 엘리트였다. 그렇죠. 구멍파리. 자, 그리고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논리를 따라가면은, 말을 따라가면은 평생 그런 사기꾼으로 이 일관되어 있는 막장 인생들인데 얼마나 사기를 잘 치겠습니까? 너 결과내봐라. 인증해. 이렇게 나가야지 답이 나와요. 얘네들의 말을 따르면은 철저하게 사기꾼인데, 기본적으로 이 고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인증이나 이런 요구를 받다 보니까 너 어디 출신이냐, 너 뭐했냐, 이런 인증 요구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 교류를 안 하고, 한마디로 이제 그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 혐한 논리만 계속 펼치다가 결국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 당시에는 이 인터넷이 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모뎀을 이용해서 PC 통신을 했어요. 당시엔 이 일본까지도 전화 요금이 막 그 잘못하면 막 수십만 원 뭐 이렇게도 나오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PC 통신 이 모뎀을 이용하면은 이 시내 통화 요금 뭐 그때 뭐 10분당 뭐 20원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화 통화 요금으로 사람들끼리 모일 수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인터넷이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어느 순간 이 정보가 딱 터집니다. 이 고젠카가 이 창녀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본의 공작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하게 되었죠. 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태세 전환 예정되어 있는 태세 전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분노에 차 계시는데, 자, 그렇죠.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목적은 분열 공작,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공작은 자기들 목표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태세 전환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계몽령 시기에 이 윤통 지지하는 지지자들 모아놓고서 이게 윤통의 뜻이야. 윤 하는 일체야, 언더커버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윤통의 뜻이야 해가지고 사람들 다 이제 그 죽을 길로 자멸의 길로 몰고 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윤통 구속되게 만들고, 자, 그다음 윤통 구속하라는 이제 그 한을 이제 그 지지를 하죠. 여기서 지원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지지를 하지. 자, 물리적으로 이 한이 아니었으면 한에게 될 일이 있었겠나? 이게 뭡니까? 결국 분열 공작을 하는 거예요. 분열 공작.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이 그 기대와 다르게, 대선 후보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다른, 상대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경선 불복.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자. 여기서 나오죠. 철저하게, 분열 공작으로 일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 들은 사람들 계속 이제 그 이용만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공작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다 분열 공작 해가지고 그 이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또 다른 제 3의 대안 세력을 만들려고 했던 이 윤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체제로 결국은 이 트루먼 쇼니까 누구겠습니까? 다시 이제 그 87년 체제에 이제 그 다른 대안 세력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 체제로 지금 바뀌었고 이제 1차적인 목표를 달성을 한 데다가 요 다음 이제 그 한이 좀 이제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나날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태세 전환해야 되겠죠. 뭐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으니까 이제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분열 공작할 살 길을 이제 찾는 과정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정되어 있는 대세 전환을 하였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가 그 나라를 팔아먹었다. 중국에다가 누가 나라를 팔아먹습니까? 이 공작원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아요. 이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대표적인 일본 우익의 주장이거든. 우리는 참고로 말씀드리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 30년 전에 음모제모 탈모론에 입문한 게 일본의 이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입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우익에 얘네들의 주장 너무 잘 알지. 자, 제가 저 얘기를 묻고 싶어요. 지금 이 뭐 박근혜가 이 북한 북침을 해서 자, 이 군대 문제 약점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계엄령을 한다고 해도 북진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계엄령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를 하는 개념이지 계엄령을 해서 어떻게 북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군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거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북한을 이 중국에다 넘겨주겠다. 한반도 사분할론이 있었죠. 그 이 중국을 위시한 그 북한 체제 붕괴 시에 이 강대국 이 주변국들이 나눠서 분할 통치를 하자. 그 제일 핵심은 중국인데 자, 그러면 중국한테 북한 넘겨주니까 중국 지도부가 이거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자, 중국의 지도부가 바보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축구 선수가 이 공격 작업을 해야 되는데 뒤로 볼을 돌려요. 그러면 이거는 골대가 뒤에 있어서 볼 돌리는 겁니까? 상대 측에 저 수비진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수비 뒷공간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이 공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뭐 북한을 분할 통치를 하자 또는 뭐 함경도 땅 동해 인접해 있는 한국 땅을 이 중국에다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 지도부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얘네들이 지금 미국이 지금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공작하는 걸로 이해할 것 같습니까? 아니 이렇게 바닷길을 뚫어줄 것 같았으면 제2도련선은 왜 만들었으며 지금 지금 해상 봉쇄 구조를 하고 있죠. 뭐 대만도 그렇고. 자,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거를 순수하게 넘겨줄 리가 없다는 건 중국이 너무나 잘합니다. 자, 이거는 얘네들이 지금 이 수비수 끌어내기 위한 수비 축구 하는 것처럼 위선 전략, 공작을 펼친다고 생각을 하지 같이 중국 주도로 해가지고 뭐 북한 땅을 나눠 먹자, 분할 통치를 하자 이런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바보가 아닙니다. 중국 지도부가. 자, 그런데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느냐? 지금 일본 우익들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일본 우익들의 망상에서 이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 거거든. 자, 이 한반도 사분할론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이 오바마 이 행정부 때 여기서 CSIS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이 외주 용역을 줬어요. 이 한반도 이제 북한 이 붕괴 시에 붕괴에도 모든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시나리오.
자, 그래서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 붕괴 시나리오 이 대응책에 대한 용역을 외주 기관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 결과를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때 북한 붕괴 시 대응 시나리오 열 몇 가지인가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이 바로 이 한반도 4분할 점령 분할 통치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이때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느꼈던 부분들은 일본의 그 우익들이 많이 컸구나. 이제 그 글로벌 헤게모니의 핵심 세력 중 하나로 그만큼 부상을 했구나.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분할 구조, 이 시나리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거든요. 현실성이 없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어찌되었든 이 10대까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힘을 의미하는 거거든. 어찌되었든 말 나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일본 우익의 큰 성장을 이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한테는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이 고객팔이 이 사기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돼 있죠. 제일 중요한 전제는 자기 뇌피셜이야. 또는 이 기사 쪼가리 하나 뜨 들고 와가지고 바락바락 우기는 이게 전제야.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진실이나 뭐 이런 뭐 기사 갖고 와가지고 계속 요즘 뭐 청문회 뭐 요거 갖고서도 뭐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 결국은 태세 전환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계몽령 그럼 계몽령 기간에 그럼 이렇게 하지. 저희 예전 동학도령 이용고 나라 팔아먹은 동학도령 이용고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도 몰랐어라. 나도 피해자란게 이제 와서 알았으니 이제 태세 전환 책임져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모르긴 뭘 모르겠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네들 저 간첩이라고. 매국노 나라 팔아먹기 위해서 분열 공작하기 위해서 들어온 간첩이라고 여러 번 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처음부터 계몽령 시기에 이제 그 윤통 지지세력이 크니까 윤통팔이해 가지고 자, 이게 윤통의 뜻이야. 언더커버야. 문윤하는 일체야. 뭐 이러면서 분열 공작하고 지금 이제 와서 이제 목적 다 달성했으니까 이제 본색 드러낸 거예요. 본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 본색을 드러냈을 때 내 처음에는 맞는 얘기 하니까 이거는 믿어주지만 밑장빼기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이 칼이 날아간다는 거를 사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을 안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수많은 유튜버들, 뭐 애국자들, 자칭 애국자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87년 체제에 그 거부하는 그런 이 일급수는 아니고 이 거지깽깽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탄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베나 그 뭐 DC 이런 것들 이용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DC는 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일베도 몇 번만 보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이걸 뭐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린 통제를 받다 보니까 일베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한번 클릭하면 이거 화면 바뀌는데 30분 걸려. 계속 그 해킹 들어오고 DC는 아예 뭐 열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 채널 만들어서 영상 올리면 2022년도까지는 그냥 바로 폭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거지. 그나마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도 2022년 하반기 돼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댓글도 이 차단을 박으면은 자기한테만 보이는데 이거를 그전엔 몰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나만 보였거든. 왜냐면은 이 2020년인가 21년인가 내 후원을 해주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 일절 나한테 뭐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지 제 댓글이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둘이 테스트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차단이 안 돼도 이 사람이 유튜버가 차단이 안 돼도 이렇게 차단된 걸로 나올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썼는데 저는 자동 차단이지 자동 차단 모든 유튜버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노출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크레용들이 뭐 바보입니까? 죽이려면 한 방에 죽여버리지. 자 지금
뭐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 뭐 얘기하는데 지금 뭐 이게 이 그치갱갱이 하나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숨이 안 쉬어질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죽이려면은 제대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떴던 이제 그 우파 유튜버들이 있죠. 우리가 애국자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3의 대안 세력 막으려고 수많은 간첩들을 다 심었다.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이들이 계몽령 이후에 한 관련해 가지고 일제히 이들을 지지를 하죠. 하늘. 지금 이제 다 버리려고 그래. 다 손절하고. 자, 얘네들이 서로 아무런 인연도 없는데 뭐 무슨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서 가지고 막 그 우시샤 했죠. 얘네들 전부 다 간첩인 거예요, 간첩. 그 왜 그러느냐? 미리 지령을 받고 들어와 있던 애들이 이제 그 지령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계획대로 안 됐다 보니까 이제 자기 살게 찾아가야지. 자, 얘네들이 간첩입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 뭐이 애국 뭐 우파 유튜버들 뭐 정체가 밝혀졌다고 그러는데 자, 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 우리 트루먼 쇼 매트릭스 세상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적대 세력이라고 하는 87년 체제 적대하는 적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87년 체제에 묻었습니다. 이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용. 그렇죠? 역적. 음. 이런 사람들만 바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 그 통일, 한반도, 대한민국 독립 이후에 7.18 정산, 왜 7.18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그 북한 그 붕괴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또다시 대두될 텐데, 이 단순히 7.18하고 다 죽여버리면 뭐 대상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배신자가 나오고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을 위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파, 뭐 애국자다. 일단은 다 간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진정한 이 87년 체제를 변절한 우파 이 애국자는 누구냐? 반드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결과물만 따라가면 됩니다. 얘네들이 말하는 말이나 논리나 뭐 기사나 이런 거 따라가는 거 이용당하기 딱 쉽습니다. 반드시 결과물을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중에 결과물 낸 사람 윤통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윤통은 한미일 3자 공약, 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의한 한미일 3자 공약이라는 굵직한 이 성과를 냈습니다. 결과물. 자, 이거는 본인이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될 뿐만 아니라 이 거래 상대방인 미국이나 유럽이 인정을 해줘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한반도에 미래 50년 미래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 세상을 알고 나서 보면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무장관 회의도 매년 그 상시적으로 열죠. 뭐 일각에서는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한미 뭐 통화 스와프 어쩌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공조를 해가지고 뭐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이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약속한 굵직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친미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87년 체제와 싸우겠다라고도 분명히 입장을 정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된 사람만 지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 태클을 걸거나 뭐 이 윤통이 뭐 알았든 몰았든 뭐 매국노야 뭐 반중 친미야 뭐 일단 소리하면 바로 그냥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은 그 결과를 못 내놓고 결과 낸 사람을 욕하고 매국노라 얘기하면은 그게 간첩 아니면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부터 결과를 내야지. 자,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일본 공작 단체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제 예전 폭파된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하위 하는 일본 집단 또 해외 공작에 1년에 쓰는 돈만 1조 원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동남아에 ODA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뭐 캄보디아 때문에 많이 나오죠. 자, 요거로 갖다 뿌려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제 그 정치적인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데가 이제 그 사사카와 재단 여기가 이제 그 미얀마
를 사실상 뭐 저거 하고 있죠. 거시기 하고 있는데, 자, 이 일각에서 저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원래 지금 캄보디아는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원래는 여기 북부 지역이 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사실은 예전에 그 범죄 지역이었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ODA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 일본 애들의 우리 공작에 그 주요 자금 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국제 공적 원조를 해준다는 명분으로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언론, 역사 쪽을 이 구워 삶아가지고 공작을 펼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도 이 사사과 재단을 통해서 구출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저 얘기하죠. 이 간첩들, 이 윤통이 뭐 ODA 자금을 줘가지고 뭐 밀어줘서 말 같자. 자, 여기가 문제지, 여기가. 그렇죠. 그 간첩이 간첩 세계에서 지금 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이 공작 스타일이라고 아예 얘기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전형적인 공작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이 ODA 자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지난번에 처음 말씀드렸죠. 이 인도네시아 그 신행정 수도 뭐 신남방 정책 뭐 추진한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돈 날리는 그런 나라 망하는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이 돈줄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땀을 이 길바닥에 갖다 뿌리는 이런 이 나라 망하는 지방 골라서 했어요. 자, 이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됐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이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이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때 그 중국이 나서죠. 인도네시아가 뭘 원하는지 아니까 우리가 해줄게. 그리고 이 자기네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서 보니까 이 중국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네. 그 중국이 돈을 쏟아붓는 중국도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그 어, 호구왕. 자, 문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 밑바탕 독에 물 붓는 이런 막장 사업에 투자해라. 그렇게 해서 유도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이지. 이거 하자고 하는 게 이 간첩 아니면 뭐가 간첩이면 이게 매국노 아니면 뭐가 매국노입니까? 지금도 뭐 얘기 나옵니다. 북구강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나라 망할 길을 자멸의 길을 가도록 선동하는 이게 매국노들이라니까 이게 공작원들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아울러 좀 드려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일각에서는 저 얘기합니다. 우리 그 우파는 단합을 해야 돼요. 아니 지금 간첩들을 저렇게 잔뜩 집어넣어 놨는데 우파 무슨 간첩들하고 단합을 합니까? 간첩 잡아내가지고 색출해서 이 제거를 먼저 해야지. 청소부터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똥물 2%하고 이 광천수 98%하고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만 가지고 가야 이 광천수가 되는 거지. 우리 함께요 해가지고 똥물하고 똥물 2% 부족해서 요거 채워 넣었어. 그럼 전체가 다 똥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펼칩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파에 들어와 있는 간첩들 색출하는 작업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한을 지지했던 애들은 한과 같이 운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치는 이 소신이 있지. 이거 한이 좀 이제 나가리 될 것 같으니까 또 태세 전환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정치적인 신의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선 뭐 불복을 시사하거나 뭐 탈당해라 뭐 이딴 거. 자, 이 분열 공작 하는 간첩들부터 때려 잡아야 됩니다. 지금 얘네들이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선 본색을 드러내고 노선 변경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자기 본색을 드러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때 본색을 드러냈을 때 바로 이 도끼가 날라와가지고 찍어버리면은 얘네들이 커밍아웃 할 엄두를 내겠습니까? 자, 우리는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들어온 간첩은 아주 잔인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또한 우리 이 애국팔이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혈압이 오르시면은 혈압만 오를 게 아니라 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본 땡땡회
애들이 이 공작원을 선정하는 그 선호하는 애들이 있는데 말씀드렸죠. 1, 2, 3, 4. 자, 얘네들 그 이 선호하는 이유 세 가지 또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죽여도 조용히 증거 인멸이 되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선호한다고 그랬죠. 이미 모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절연 상태에 있는 뭐 도박쟁이, 뭐 창녀 뭐 이러는 애들이에요. 뭐 사이비 종교 신도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 얘네들의 간첩 활동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수법이 알려지고 제일 핵심은 얘네 주변에서 이제 그 댓글 공작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카페나 뭐 이런 데서 뭐 선동을 하고 뭐 분위기 조성을 하고 뭐 돈 내라고 막 저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공작원들이거든. 얘네들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파견 보내고 얘네들에 대해서 오프라인 같은 데서 만나시면 이 중에서 이제 사이비 종교 이 신도들이거나 이러면 이제 100%입니다. 100%.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 다 이 얼굴 같은 거 이제 같이 사진 찍으러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무슨 얘기가 이름은 누구고 어디 있는지 이 다 이 증거를 좀 남기셔가지고 조용히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거 챙기셔서 나중에 CIA에 신고를 넣어주세요. 예전에 이런 요구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저한테. 일본 땡땡회, 이름은 모르겠고, 땡땡회 공작원이라고 무명히 얘기하는데, 그 활동을 하는 사이비 종교, 신도가 지금 이 카페에서 또는 이런 오프라인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신고를 한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온라인으로 이 신고 가능하죠? 이렇게 좀 해주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이 후원금이나 이런 거 부당이득금, 그 뭐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압박을 하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 전략이나 이런 공작 스타일이 노출이 되면은 이 본부에서 얘네들을 마사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저 말씀을 좀 드리죠. 지금 이 얘네들이 지금 계속 이제 SOS를 치고 있어요. 본부에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미국 큰형님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 본부 애들은 지금 모른 척하고 지금 딴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태평양 전쟁 때 섬에 고립돼 있는 일본군하고 비슷한 입장이에요. 밑에 있는 애들만 지금 고립돼 가지고 서로 살려고 별짓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느 시점에서 이 일본 작은 형님들이 움직일 때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근데 이 움직일 때는 이들은 자기네들 도와주러 왔는지 알겠지. 그런데 와가지고 이걸로 봐요. 자살당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바라본 관점은 이 여자가 먼저 자살당할 거냐, 남자가 당뇨로 먼저 죽을 거냐. 지금 이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원래 이러한 그 일회용으로 쓰려고 이런 애들을 선정을 한 이 막장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연민의 정 같은 걸 가질 필요는 난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아니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 고기는 왜 먹습니까? 돼지고기 여러분들은 왜 무슨 이 돼지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러분들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자, 이들은 특히 여기는 여기는 그냥 간첩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금 이 미국 큰형님들은 급할 일이 전혀 없거든. 그, 정말 준비 다 해놓고 폭탄 잔뜩 쌓아놓고 뭐 여차하면 갖다 퍼부어버리면 되니까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런 관점이고 지금 이 똥줄 타는 거는 일본 작은 형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움직여서 마사지를 할 걸로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귀결이 될 것 같은데 뭐 자살 당하는 형태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될 걸로 보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이런 선정을 했을 때부터 어느 누구 하나 이들의 죽음을 슬퍼해 주거나 의문을 가질 사람이 없는 이미 절연 상태에 있는 막장 쓰레기 인생들이라고. 자,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리겠고 지금 계속 저런 걸 어필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공작에 비밀만 노출이 되지 실질적으로 공작 효과가 없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네들 때문에 다른 우파에 들어와 있는 이 공작조들도 그 활동에 계속 지장이 온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해주면 어느 시점에서 마사지 해가지고 치워버릴 거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 하나 좀 드리겠고 또한 이제 우파의 커밍아웃을
할 수밖에 없겠죠. 커밍하는 순간 말이 바뀌는 순간 바로 도끼로 가서 찍어버리면은 얘네들이 엄두를 못 내요. 이러면은 판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 이 커밍아웃해서 성공을 하고 이탈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 딱 보여지니까 얘네들 계속 이제 겁대가리 없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우파의 지금 이제 그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제 그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사람을 믿을 건 아니죠.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킨다면 지지하는 거고 약속 안 지킨다면 바로 그냥 그렇죠. 요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될 걸로 봐요.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요렇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분노한 이 우파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이 각종 이 구기파리 사기꾼들의 배경과 또 이 우파에 들어와 있는 간첩들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